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 시대 방장 핑크캣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전 강의의 연속편, 횡보장의 연속편으로 등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등락장에서 놀아보자 라는 소제목을 하나 있는데요. 이 등락장의 특징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죠. 매수 세력, 매도 세력, 이 두 세력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 구간이 바로 등락장입니다. 추세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세력이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한쪽으로 쭉 달려나가는 현상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등락장에서는 어느 한편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추세를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등락장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매매를 할 시 대부분의 시간이 이 등락장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락장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만 진정한 실력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등락장 매우 중요한 장세입니다. 등락장에서의 매매, 집중과 선택, 이건 당연히 필수가 되죠. 횡보장에서는 매매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고, 추세장에서는 한쪽이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과 선택이 아니라 갖고 가져가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집중과 선택은 바로 이 등락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의 주된 방향이니까요. 1번 횡보장, 2번 등락장, 3번 추세장, 이렇게 장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시작점이라는 개념을 하나 갖고 가죠. 시작점이 뭐냐? 이렇게 꺾이는 이 지점들이 다 시작점이고요. 이 시작점에서 요런 추가적인 시작점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횡보장이니까 작은 진폭을 갖고 있는 횡보장인데, 이렇게 횡보장에 연결되지 않고 여기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나면서 이 지점이 바로 등락장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그 시작점을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락장이 끝나는 이 지점도 마찬가지고요. 패턴이 작고 크고의 차이만 있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등락장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돌파를 함으로써 여기가 추세의 시작이 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 맞죠. 실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위로 던지면 이거 자살골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살골들은 피해가야죠. 요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의 기본 개념, 그리고 플러스 시작점에 대한 기본 개념, 요거는 벌써 세 번째 설명이니까 이제는 잘 이해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등락장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등락장의 유형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장의 유형을 네 가지로 도형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등락장에서 등락장으로 연속되는 경우죠. 등락장에서 횡보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등락장에서 추세로 가는 경우, 이런 게 가장 이쁘죠. 그리고 등락장, 횡보장, 또다시 등락장으로 가는 이러한 복잡한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락장에서 등락장으로 연결되는 오르고 내림, 이 오르고 내림 사이에서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해지죠. 고점이 일정하게 있고 저점 또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의 폭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시도하곤 합니다. 등락장이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여만 준다 그러면 이것은 안전성이, 매매 안전성이 확보되는 모양이죠. 모양이 좋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고점과 저점 사이의 간격도 제곱되고 진입 시점, 청산 시점, 이런 걸 잡아갈 때 편리합니다. 또한 고점이 균일하게 나와서 연속된다 했을 때 이쯤에서는 매수하지 않겠죠. 이쪽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점을 잡아서 매매를 위로 조금, 아래로 조금, 위로 조금, 아래로 조금, 이런 식으로 목표 금액을 높게 잡지 않고, 목표 금액이 높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아야죠. 추세까지 보는 거니까 이런 추세를 기대하지 않고 일단 등락 안에서 수익을 살짝 만들어가는 이러한 매매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매매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시황이, 진폭은 분명히 있는데 시황이 불분명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규칙적인 등락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흔들림이 변칙성이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한 뭐 이건 뭐 등락장에서뿐만 아니라 잦은 매매 이거는 뭐 좋은 이유가 없죠. 잦은 매매가 특별한 몇몇 분에게는 이 매매 방식이 좋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잦은 매매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지점, 또는 반등해서 내려오는 지점, 이런 지점만 찾아서 조금씩 수익을 맞춰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변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것이죠. 이 고점들이 계속 이렇게 막 조금씩 높아집니다. 저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것은 추세라고 하였지만 이것을 추세로 인식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부담감이 상당히 따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내려오는 폭이 올라가는 폭과 비슷한 정도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수익이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생깁니다. 결국은 이만큼의 수익을 추세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수익만 잡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도 이만큼밖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추세로 보지 말고 이거는 등락법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고점 저점이 올라가니까 이게 내려오는 것은 언젠간 이렇게 깊게 안 내려오고 딱 이렇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확률적으로 이쪽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고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확률 게임이라 그랬죠.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배팅을 하셔야죠. 위로 이렇게 천천히 쫓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처음에 등락장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횡보장으로 바뀌는 경우죠. 횡보장으로 바뀌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점들을 이렇게 해서 낮추고 저점도 약간 높이면서 점점 진폭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등락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좁아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움직입니다. 네.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계단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등락장에서 횡보장으로 가는 이런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등락장에서 횡보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매매 금지가 뭐 중단이죠. 금지라기보단 중단이 기본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등락장에서 횡보장으로 어떻게 빨리 가느냐, 빨리 알아챌 수 있느냐라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등락장의 진폭이 만들어졌는데 반등해서 올라가서는 위점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반락하죠.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바닥까지 왔더라도 이미 위에서 이만큼 폭을 깎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횡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이전 고점과 이전 저점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걸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딱 끊어서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충분히 내려가다가 위에서 고점을 만들질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점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등락장에서의 매매법과 같이 이거는 아래쪽 하방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매도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등락장에서 횡보장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진폭이 일단 줄어듭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때 보조지표들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껏 잘 맞았던 보조지표들이 보조지표대로 매매를 하는데 갑자기 매매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상하게 보조지표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거는 횡보장에서의 특징인데요. 횡보장에는 보조지표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맞죠. 이 후행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 후행성 때문에 보조지표, 횡보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보조지표는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껏 수익 잘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손실이 두세 차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즉시 매매를 중단하고 시황을 재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등락장의 유형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등락장에서 추세장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다시 올라가지 않고 여기 저점을 그대로 돌파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세가 발생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매매하고 이렇게 매매했을 때 여기서 끊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힘있게 힘좋게 딱 출발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할 수도 있고요. 홀딩 기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팔고 다시 재진입해도 여기는 좋은 진입자리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항상 이런 데는 기회죠. 이러한 등락장에서 추세장으로 가는 이런 것은 계속 몇 번 얘기했죠. 럭키입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운이 따라서 등락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세장까지 연결을 함으로써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입문자들한테는 꼭 이런 추세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입문자들은 이 횡보장에서는 누구나 다 금지지만 어쨌든 간에 이 등락장에서도 수익을 만들기 꽤나 곤란해 합니다. 그래서 등락장에서도 매매하지 마시고요. 입문자들은 등락장 말고 꼭 매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추세를 따라 들어가고 추세가 꺾여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 이것도 뭐 등락장만 만들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변화가 이전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던 횡보장이 끝나고 등락장이 시작한 다음에 추세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 변동폭을 일정한 구간 유지합니다.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배팅을 할 수 있는 입문자들도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등락장에서도 매매하지 마시고요. 꼭 이런 럭키한 구간, 이런 구간에서만 하십시오. 자, 일단 이렇게 추세가 한번 발생했다. 추세가 발생해서 등락장을 완전히 깨는 형태가 나오면서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 보조지표 등 이용해서 최대 수익점이 어디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죠. 인내심. 이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짧은 매매 금지예요. 짧은 매매 금지하면 이 추세를 그냥 전체를 다 갖고 가는 것이 짧은 매매 몇 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 늘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매매는 항상 금지하시고요. 등락장에서 추세장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행운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최대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등락장 유형의 네 번째, 변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변칙적인 움직임 때문에 등락장에서 매매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주요 손실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툭 튀어 올라오고, 이것이 또 이렇게 항상 고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와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라고 여기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한 등락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참 곤란하죠.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때는 이 시황,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현재가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시황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지하니까 뭐 시황이 어쨌든 저쨌든 이 폭 좁은 것이 이렇게 폭이 다시 커질 때까지는 무조건 매매 중지하면 되니까 이거 시황을 읽을 필요도 없죠. 추세 경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에도 그냥 한쪽이 이겨서 마구잡이로 밀고 올라가는데 여기에 시황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따라 붙는 거가 가장 중요한 수익이 목표가 되겠죠. 이 시황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집중과 선택이라고도 했는데요. 집중과 선택이, 이 모든 매매의 역량들이 이 등락장에서 발생합니다. 등락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황 읽는 법도 한번 배워 놓으시고요. 이 시황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도 역시 등락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매매 중지하는 게 좋겠죠. 제가 자꾸 횡보장에서도 매매하지 마라, 등락장이 불규칙하게 움직여도 매매하지 마라, 거래량이 없으면 매매하지 마라, 시간이 길어지면 매매하지 마라,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실제로 수익이 나는 구간, 한두 곳만 제대로만 잡아도 하루의 수익은 보장됩니다. 이 수익을 얼마를 잡느냐, 서로 목표가 다르겠죠. 어떤 분은 50만원도 만족하고 어떤 분은 500만원이 돼도 만족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수익 구간 안에, 제가 얘기하는 이런 추세 안에, 아니면 횡보장에서 등락장에서 럭키하게 뚫고 나가는 이 지점, 이런 것들, 이 추세 시작이죠. 추세 시작. 이런 데서 매매만 제대로만 들어가 준다 그러면 추세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 또는 이런 등락장에서 추세장으로 연결돼서 쭉 뻗어나가는 구간, 오늘 차트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오늘자 나스닥 움직임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한 칸이 100틱이에요 지금. 이거 한 칸이 100틱인데요. 세기도 바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00틱이 움직였어요. 곱하기 2100틱 곱하기 5,500원이죠. 얼마입니까? 계산도 잘 안되네요. 5, 25, 250, 한 1000만원 또는 이상, 1000만원 이상 나왔어요. 아침에 여기서 꼽아도 그렇고 뭐 아무데서나 여기 돌파하는, 제가 얘기하는 이거죠. 이게 등락장이에요. 그죠? 이게 등락장이에요. 등락장에서부터, 이 등락장에서부터 위로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뭐라 그랬죠? 추세의 시작점이고, 추세의 시작점이고, 이건 매우 중요한 진입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입 포인트. 여기서 들어가서 이만큼만 잡숴도 이게 몇 틱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00틱이에요. 58에 40, 400만원짜리에요. 그죠?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 없습니다. 요만큼 등락장에서, 등락장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뭐 몇십만원 이렇게 먹다가도 이렇게 돌파하는 이 포인트에서 쭉 따라 들어가. 사실 이거를 인내, 조금 전 강의에서 인내심이라는 게 나왔어요. 추세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인내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내려오는 거, 이거를 못 견디고 있으면 여기까지 못 쫓아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못 쫓아갑니다. 여기, 이거는 희망 가격이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가 이 끝까지 쫓아가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등락장에서 추세로 빠져나가는 이 지점, 추세가 끝나고 여기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오죠. 이거 횡보장이에요. 매매 금지예요. 횡보장이 끝나고 여기서 등락장이 생겨서 이러한 등락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질 때, 요렇게 끊어지고, 등락장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등락장에서 또 다시 만들어가는, 여기 등락장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등락의 길이는 약 400틱 정도 잡아준다고 그랬죠. 400틱 정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등락장인데요. 이렇게 등락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등락장을 뚫고 나가는 여기 또 한 포인트죠. 매번 시작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시작점의 유무, 이거 뭐 복습하는 것 같으네요. 시작점의 유무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시작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가 시작점이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 여기서 등락이 나오죠. 다시 등락이 나오니까 이 등락하면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서 이게 다시 추세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추세에서 무슨 시황이 필요합니까? 그냥 따라 붙어서 먹어보는 거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작점, 이 차트는 나중에 한 번에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장이 너무 좋아서 설명을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이런 경우 차트 한번 보여드렸고요. 등락장의 유형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변칙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게 차트 전반에 걸쳐서 나와서 전반에 걸쳐 출현하기 때문에 이 등락장 매매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등락장끼리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게 일종의 등락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락,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등락을 합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등락, 등락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시 여기서 등락하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도 올라갑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그랬는데요. 추세의 시작점, 여기도 마찬가지 추세의 시작점이죠. 추세가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등락이 되고, 추세가 나오는 듯 하니 다시 등락이 시작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변칙, 아주 기본 변칙 중에 하나인데요. 등락장만 이용한 기본 변칙이고요. 이게 여기에 횡보까지 껴버리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재밌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자, 여기 중간중간에 횡보가 하나씩 끼는데요. 이렇게만 끼워도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등락장이 만들어지는데 좀 내려가는 듯 하더니 올라가. 그러더니 여기 중간에 횡보가 딱 끼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등락이 작은 횡보가 안 끼었기 때문에 그냥 추세가 되는데 여기는 추세가 안 나온 모양이 되는 거죠. 이 횡보장 때문에. 여기는 추세의 시작이 아니고 등락의 시작이 되는 거죠. 등락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등락 방식의 매매법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는 추세로 읽고 추세 방식의 매매법이 필요한 것. 매매 자체가 이쪽 매매와 이쪽 매매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거 자신감이 확 줄어듭니다. 예. 시황이 아까 얘기했던 시황이 불분명해지는 원인들이 이런 것이 중간에 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변칙이죠. 이 변칙들이 계속 연결성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것이 차트의 80%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한 10%는 이 정도 나올 거고요. 나머지 20%는 뭐 나머지 10%는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적게 잡으면 한 70%, 많이 잡으면 한 80%까지는 이러한 변칙들의 모임이죠. 등락장의 변칙들의 모임. 그래서 이 변칙을 이해를 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실력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력자라는 단어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변칙의 이해. 변칙이 돼서 실력자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실력자가. 매매를 했다가 조금 있으면 매매를 중단하고 또 다시 매매를 시작하고, 이러한 리듬감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 변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 변칙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계속 매매합니다. 아니면 완전 입문자라 그러면 쩔쩔 매면서 전혀 들어갈 자리를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변칙을 이해하고 등락장을 완전히 이해한다, 이런 변칙을 이해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력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락장이 어려움이 많은 장이기 때문에 자꾸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등락장의 매매에 대해서 간단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장은 분명 매매의 기회가 있습니다. 매매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분석의 어려움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장이죠. 요거 변칙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변칙성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변칙성을 이해하려면 시황, 주가의 움직임을 그때그때 따라가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이 시황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변칙성도 이해되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락장 손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등락장 손실이 왜 일어나는가? 등락장 손실은 말이죠, 이게 공방전이라는 개념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방전. 이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인데요. 이것이 결정이 나질 않았어요. 결정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올라가고 어느 순간 내려오는 이러한 굉장히 빠른 변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빠른 변화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잦은 매매, 이것이 손실을 불러옵니다. 이게 큰 손실은 아니죠. 역추세를 타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몇십만원이 잔타로 이슬비에 그냥 젖어서 이 잦은 매매에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공방전이라는 개념, 매수, 매도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락장의 이해라고 적어놨는데요. 등락장을 이해하는 순간 수익이 잘 편안하게 만들어집니다. 등락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은 중급자 실력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급자 가운데로 놓고 왔을 때 아래쪽이에요. 이거 꼭 등락장 연구, 이거 시간을 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이 등락장 연구에 대해서 주제로 삼아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의 답이죠. 이거는 뭐 어떤 답을 딱 드릴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답을 내서 그것을 하나의 규칙성을 만들어 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학습을 해 나가면 언젠가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희 매매를 카페에서 적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 적은 손실, 꾸준한 수익.
생각만 있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이것도 다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등락장을 이해한다. 등락장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적은 손실, 꾸준한 수익이, 이거 제가 100% 장담 드릴게요. 보장해 드립니다. 이 모토 100%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등락장을 이해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연속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이 부족하면 실전에서 불안한 매매를 하게 마련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가시기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